2026년 1월 토플 지각 대변동, 개정 이후 신유형 등장과 초반 정답률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는 적응형 시스템 도입까지 딱 박힌 토플에도 단기간 고득점 가능한 전략과 꿀팁, 해커스 토플이 전부 가르쳐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토플 리딩 박보라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리딩 유형에 있어서요. 이 태스크 1, 2, 3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정리를 할 건데요. 오늘 영상 잘 주목해 보시면 많은 고득점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리딩 소개를 할 건데요. 자, 문항수 최대 50문항이 출제가 되고 소요시간 최대 30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더미 문제로 인해서요. 문항수와 소요시간이 달라진대요. 더미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미는 말 그대로 가짜라는 뜻인데요. 출제 기간인 ETS 기간에서요. 이 연구를 위한 테스트 문항인데 이때 점수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더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결론. 우리는 더미 신경 쓰지 말고요. 최선을 다해서 모든 문제를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리딩 유형인데요. 총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단어 완성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가 실생활적인 질문 읽기가 있고 세 번째가 아카데믹 패시지, 즉 학문적인 질문 읽기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유형 소개는 곧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특성이요. 리딩과 리스닝 파트에서는요. 단계적 적응형 시험 구조가 도입이 되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응시자의 답변에 따라서 이제 난이도가 실시간으로 조정이 됩니다. 리딩 파트는 모듈 1,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듈 1은 동일하게 보시고요. 이때 모듈 1의 답변에 따라 가지고 모듈 2의 자, 다른 문제, 난이도가 만나게 되는데 이 부분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더미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기본 구성인데요. 처음에 단어 완성 유형이 10문항에 출제가 되고요. 두 번째, 일상 질문 읽기가 5문항.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학습 질문 읽기가 5문항이 나오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모듈 1을 잘 풀었다라고 하면 이때 어퍼 레벨을 받게 되는데요. 자, 한 번 더 단어 완성을 만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학술 질문 읽기를 만나게 되면 내가 잘 풀었구나 알 수가 있고 반면 일단 한 번 더 단어 완성을 만나게 되고요. 자, 일상 질문 읽기가 보인다라고 하면 이때 여러분들은 로우 레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혹시라도 시험장에서 로우 레벨 만나게 되면 좌절하지 마시고 로우 레벨 만나도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만점은 불가능하지만 충분히 고득점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더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수 체계 보도록 할게요. 자, 1에서 6점 체계로 바뀌었고요. 이 체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점수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형 소개 자세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유형이죠. 문장 완성 넣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유형은 부분적으로 가려진 단어의 스펠링을 완성하는 유형인데요. 자, 이때 어휘력, 문법적인 분석력, 거기다가 해석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유형이 그거 아세요? 가장 많이 틀리시고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대비가 필요한데요. 오늘 저와 샘플 문제를 함께 풀어보면서 그 특성들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문제인데요. 첫 번째 빈칸은 직관적인 형태의 빈칸이 되겠습니다. 화면 잠깐만 멈춰 놓으시고 여기에 들어갈 블랭크 채우세요.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가 굳이 막 전반적 해석을 굳이 안 해도 이 형태만 봐도 채울 수 있었던 직관적 블랭크인데요. 정답은 캔이었죠. 뒤에 동사 원형이 있고 앞에 조동사를 넣는 블랭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관적 블랭크는 난이도가 높지 않지만 그런데 자, 보세요. I 땡땡. 직관적 블랭크도 어려운 문제를 바뀔 수 있는 예시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정말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빈칸이거든요. 답은 이치요. 이치. 우리말에는 소유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소유격을 밝히지 않아도 해석상 우리가 파악이 가능한데요. 반면 영어는 소유격을 반드시 밝혀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소유격 부분을 넣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형태요. 보세요. 이츠, 이 단어와 아이땡땡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시험장에서 정말 반사적으로 이츠를 넣을 줄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가 짝표현이죠. 일면 컬로케이션인데요. 여러분들 우리말에도 자주 쓰이는 단어들의 조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판, 사판. 그렇죠, 여러분들. 영어에도 이런 식의 조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역시 잠깐만 시간 드릴게요. 블랭크 채우세요. 자, 채워보셨나요? 자, 요 문제의 짝표현은 바로 이 표현입니다. shed light on, 무엇을 밝히다, 설명하다인데요. 해석 잠깐 가볼게요. 자, 이 보고서는 목표를 하고 있죠. 자, 바로 원인을 밝히는 거예요. 어떤 원인? 경제적 위기에 관련돼. 자, 그래서 우리가 애초부터 이 표현을 알았다라고 하면 정말 반사적으로 바로바로 채울 수가 있고 몰랐다라고 하면 시간 투자가 오래 걸리든지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블랭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포인트요. 반드시 평소에
토플이 좋아하는 컬로케이션, 짝표현들을 많이 익히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볼게요. 자, 지금부터 두 문제의 이 문법적 요소의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문법적 요소는 토플이 좋아하는 그 패턴들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 또 잠깐만 드려볼게요. 블랭크 채우세요. 그러면 이 패턴을 봐보세요. 동사가 rise가 있고요. e로 끝납니다. 그때 끝에 한 칸이 남게 되면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건데요. 시제적으로요. rises 현재 시제이죠. 그 다음에 rised 과거 시제이죠. 지금 현재 시를 체크를 하냐 아니면 과거 시를 넣어야 되냐 시제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거기다가 현재 시라고 하면 주어 부분이 뭐가 돼줘야 돼요? 단수가 돼줘야 돼요. 그래서 동사가 e로 끝나고 끝에 한 칸이 남게 되면 수, 시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 잠깐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비록 어제 비가 왔을지라도요. 방문객의 수가 오늘은 시제가 시점이 바뀌어 있죠. 그래서 앞에 시점은 과거 시제이나 주절은 투데이이기 때문에 현재 시에 넣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어 부분 잘 들어보세요. 방문객들의 수, 결국 주어는 수예요 아니면 방문객들이에요? 바로 수였죠. 그래서 정답은 rises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동사가 e로 끝났을 때 끝에 한 칸이 남게 되면 이 문제는 수, 시제를 물어보는 문법 문제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법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이 블랭크도 토플이 너무 좋아하는 이 문법 패턴이거든요. 또 잠깐만 시간 들어볼 테니 블랭크 채워놓고 저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워보셨습니까? 지금 형태적으로 WH 땡땡땡 두 가지 후보가 딱 1단계에 딱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후보 누굽니까? which. 두 번째가 누구죠? where이죠. 이게 1단계로 생각이 나셔야 되고요. 자, 2단계요. which가 답이 되려면 뒤에가 어떤 형태가 와줘야 돼요? 바로 주어, 목적어가 빠진 불완벽한 형태가 와줘야 돼요. 그 다음 where인 답이 되려면 뒤에 어떤 형태가 와줘야 돼요? 완벽한 형태가 와줘야 돼요. 자, 이걸 가지고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박물관인데요. 어제 우리가 방문했던 박물관. 이때 지금 누가? 비스트 뒤에 누가 빠져있죠?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벽한 문장이 와있죠. 정답은 which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요. 1단계 which냐 where냐. 2단계 which 뒤에는 불완벽, where 뒤에는 완벽. 이렇게 공식화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휘 실력을 물어보는 문제로 넘어갈 건데요. 자, 마찬가지로 또 풀어보고 저와 맞춰보도록 할게요. 화면 잠깐만 멈춰 놓으시고 블랭크 채우세요. 자, 채워보셨죠? 같이 한번 가볼게요. 해석 먼저 갑니다. 이 블랭크는 동물이죠. 오로지 고기와 먹는요. 예를 들어서 사자, 늑대, 그리고 호랑이들은 다른 동물을 사냥하죠. 그들의 식량을 위해서요. 즉, 이 블랭크는 딱 봐도 일단 국어적으로 어떤 뉘앙스가 들어가줘야 돼요? 바로 육식 동물 여러분들. 그러면 이 어휘를 애초부터 알고 있어야지만 채울 수 있는 블랭크이거든요. 바로 정답은 카니볼, 육식 동물이죠. 그러면 이 문제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를 얻으셔야 돼요. 첫 번째가 평소에 열심히 더 낭비를 하자이고요. 두 번째, 실전 팁입니다. 시험장에서 이런 블랭크는 애초부터 이 단어를 모르면 못 채우거든요. 그래서 빠른 판단 통해서 버릴 줄도 아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타스크 1은 특히 시험장에서 어차피 내가 시간 투자해도 채울 수 없다 하는 블랭크들은 어떻게 해요? 빨리 버릴 줄도 아셔야 돼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타스크 1에서 그 한두 블랭크 때문에 집착해서 시간이 많이 깨지시거든요. 애초부터 단어를 암기를 하든지 아니면 빨리 버리든지 전략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가볼게요. 마지막은 이제 스펠링 오류인데요. 자, 이 문제 역시 풀어주세요. 자, 이 문제도 제가 이제 놀라운 거 보여드릴게요. 해석 먼저요. 기름과 물은 자연적으로 일단 답은 separate. 보여드리기 전에요. 같이 한번 스펠링 적어볼게요. S, E, P, 그 다음에 A를 넣어야 돼요. E를 넣어야 돼요. 자, 하고 separate. 여러분들, 답은 separate요. E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E라고 생각하시거든요. separate 스펠링은 여기다가 A를 넣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소에 직접 써봤을 때 헷갈리는 스펠링들을 여러분들이 따로 몰아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단어를 알아도 직접 써봤을 때는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따로 빼서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타스크 1. 그러면 전략 한번 정해볼게요. 토플이 좋아하는 이 타스크 1에서의 문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품사, 자리, 수, 시제 일치, 그 다음에 명사절, 꾸며주는 관계절, 분사구문 등 이 문법 포인트를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가 꾸준한 단어 암기, 플러스 컬로케이션,
짝 표현들 많이 익히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접두사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반사적 떠올리는 훈련, 최종적으로 너무 중요하죠. 한 번 더요. I 땡땡. 뭐였죠? it. 이 단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너무 기본이고 I 땡땡 반사적으로 it를 떠올리는 포인트요. 오케이. 자, 이제 타스크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스크 2는 대학생활 또는 실제 환경에서 마주할 수 있는 실용적 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이때 문맥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 능력을 요구하는 타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여러분들 오답 선지가 헷갈려서 하면 틀리세요, 여러분들. 솔직히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정답률에 있어서 여러분들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오답 선지가 헷갈려서 많이 틀리시는데요. 이 부분 뒤에서 저랑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잠깐 소재 좀 보도록 할게요. 예약 및 확인, 업무 및 회사 공지, 이벤트 및 초대, 팀 프로젝트, 인사 채용, 마지막 서비스 문의, 응답 등 자, 일상적인 소재를 가지고 문제가 주제가 되게 되겠습니다. 전략. 자, 일단 지문 종류별 포맷 형태를 익히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 압박과 컴퓨터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빠르게 필요한 정보를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정답 보기는 1:1 동요 정리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특히 오답 보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헷갈려서 엄청 틀리십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오답 기준을 정리해놓고 평소에 오답을 거르는 눈을 길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태스크 3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스크 3은 아카데믹 글로 구성되어 있고요. 약 250에서 300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태스크 3은 세부적 사실, 전개 방식, 정보 간의 관계를 빠르게 읽어내는 종합적인 독해 능력을 요구받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은 동의어 실력과 직역 의역 훈련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저와 함께 또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형을 보도록 할게요. 왼쪽을 보면 fact와 not except fact가 있고요. 얘네들은 정보 찾기 유형들이고 반면 왜 언급, 단락, 목적, 관계, 추론, 문장 넣기는 흐름을 물어보는 유형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유형들 중에서 이 fact와 추론 유형이 이 고득점을 결정하는 중요 유형이거든요. 저와 오늘 함께 팩트, 추론 자세하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팩트요. 자, 팩트 문제는 지문에서 명시적으로 제시된 정보와 세부 내용을 정확히 찾아내는 능력을 물어보는 유형인데요. 이 유형은 문제에서 희소성 있는 키워드를 뭐 할 줄 아셔야 돼요? 타겟팅해서 들어갈 줄 아셔야 돼요. 다시요. 팩트는 일단 문제에서 뭐부터 할 줄 아셔야 돼요? 희소성 있는 키워드를 잡아낼 줄 아셔야 돼요. 자, 우리 예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건물의 색깔은. 건물이 더 중요한 키워드 아니면 색깔이 더 중요해요? 색깔이죠, 색깔. 자, 그러면 두 명의 학생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요. 시간적으로 풀었을 때 그냥 가볍게 건물의 색깔은 이렇게 들어간 것과 두 번째 학생이요. 건물의 색깔은 완전 몰입해서 색깔을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풀었을 때 내가 보고자 하는 키워드를 몰입해서 정말 안 달라서 들어가셔야 돼요. 아셨죠?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우리 한번 응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본문이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이 정답의 마무리에 있어서 동요 매칭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글 해석 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잠깐만 멈춰 놓으시고 이 보기 4개 중에서 가장 잘 동요 매칭이 된 보기를 골라주세요. 자, 한번 해보셨나요? 정답은 A였죠. 볼게요. 자, 문제 해결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걱정, 두려움, 불안, 그 다음에 사라졌다, 없어졌다. 이렇게 잘 들어가 있죠. 결국 답의 마무리는 뭐라고요? 바로 동요 매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이시를 가지고 왔지만 토플이 요구하는 동요 수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요. different, 동요가 도우, common이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두 개가 왜 동요죠? 이게 빨리 느껴셔야 돼요. common은 흔한 말고도 어떤 뜻이죠? 공통된. 그러면 공통점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차이점을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이게 빨라야 돼요. 또 볼게요. 자, everyday demands requisite needs. 어떤 뜻이죠, 여러분들? 일상적인 수요, 필수적인 수요요. 국어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상적인 거, 필수적인 거, 동요래요. 느낌 오세요? 느낌 없죠? 그런데 밥, 어때요? 밥은 일상적인 거자, 필수적인 거자. 그렇죠, 여러분들? 두 개가 동요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자, 한글로 깊이 새겨진 무의식적인 거, 본능적으로 의식적인 표면 아래에서 다 똑같은 말들인데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 바로 무의식에 관련된 표현들이죠. 무의식.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뭔가 의식적인 통제 아래에서 이런 표현들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빠르게 동요로 보여주셔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타스크 2든 타스크 3이든 답의 마무리는 반드시 동요. 네, 빠른 이런 식의 문맥적 동요들은 또 빠른 동요 개체가 되주셔야 돼요. 자, 오케이. 이번에는 반대로 오답 보기들의 이 오답 눈을 한번 길러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오답을 걸을 때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오답을 걸은다? 말이 안 되죠. 오늘 이 영상 통해서 토플이 너무 좋아하는 오답 패턴 한번 정리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B부터 가볼게요. B.
B는 정답 보기랑 비교를 해보시면 오답이가 또 빠르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단 문제 해결함으로써 어라? 불안. 근데 아까 본문과 정답 보기는 걱정, 두려움, 걱정, 불안. 즉 B는 누가 빠져있죠? 걱정이 빠져있죠. 즉 디테일 중 일부만. 첫 번째요. 토플이 너무 좋아하는 오답이요. 뭐라고요? 디테일 중 일부만. 두 번째 가볼게요. 토플이 또 너무 좋아하는 또 보기니까 집중해요. 문제를 해결한 후에 내 걱정과 불안이 완화되었다. 아까 본문은 사라진 거. 사라졌다, 완화되었다. 둘의 공통점 뭐죠? 뭔가 아무튼 없어지는 게 좀 비슷하죠. 근데 차이점이 뭐죠, 여러분들? 사라진 것은 여러분들 100% 세요. 근데 완화된 거 한 60에서 70%. 뭐가 다르죠? 정도 차이가 다르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 정도 차이가 달라요. 겉보기에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도 차이가 다른 거죠. 부모님이랑 비슷해요? 아니면 똑같아요? 어때요? 비슷한 거죠, 여러분들. 똑같은 게 아니죠. 자, 이런 식으로 정도 차이가 다른 표현 가지고 토플은 오답을 엄청 만들어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이요. D. 자, 문제를 해결하면서 걱정은 증폭되었으나 두려움은 사라졌다. 지금 걱정은 증폭. 틀리죠. 하지만 두려움은 사라진 거. 맞죠? 맞는 거 틀린 거 섞어놓은 거. 그럼 정리할게요. 토플이 좋아하는 첫 번째 이유. 바로 뭐였죠? 디테일 중 일부만. 두 번째요. 정도 차이가 다른 거. 세 번째. 맞는 거 틀린 거 섞어놓은 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추론 유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론 문제는 지문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정보나 의미를 지문 속에서 단서들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유추하는 유형인데요. 자, 저는 이 추론을 세 가지로 구별해서 바라봅니다. 첫 번째요. 일반적 추론, 언어적 감각이 필요하고요. 거꾸로 추론, 전략이 필요해요. 오늘 저랑 배워볼 거고요. 세 번째가 생각보다 많은 추론 문제들이 누구처럼, 팩트처럼 동의만 잘 찾아내셔도 풀리는 추론이 많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추론을 잡으시려면 내가 추론이 약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추론 중에서 일반적 추론이 약해, 거꾸로 추론이 약해, 동의 추론이 약해, 이렇게 세분화해서 전략을 짜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거꾸로 추론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근데 거꾸로 추론은 본문에서 명시된 사실을 뒤집어가지고 반대되는 성질을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처음에는 인형의 디자인이 단순했다. 중얼중얼 해보세요. 동시에 어떤 걸 내포하고 있죠? 다시요. 처음에는, 초기에는 인형이 디자인이 단순했다. 그 말을 뒤집으세요. 아, 나중에는 정교해졌구나, 복잡해졌구나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의 전 내용을 뒤집어서 후를 봤던 패턴이 되겠습니다. 토플이 너무 좋아하는 사고방식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 원리 기억하시고요. 이제 태스크 3의 추가 팁을 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태스크 3은 일문단이 제일 중요해요. 왠지 아세요? 처음에 제목이 딱 보일 거거든요. 그 제목이 소재이자 주제예요. 그러면 보통 일단락의 첫 번째 문장에서 바로 이 소재를 정의를 줄 거거든요. 그러면 일문단에서 소재 및 주제를 던져주고 시작하는데 그때 그 개념이 자꾸 바꾸어 말해서 반복이 돼요. 반복은 결국 강조인 거죠. 그러면 그 개념이, 그 내용이 문제야 답에서도 연결이 되거든요. 한번 응용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 문장이 우리 일문단 첫 번째 문장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개념 제시를 주는 거죠. 확증, 편향은 자신의 기존 신념을 확인해 주는 정보만을 찾고 해석하고 소화하는 개념이다. 여러분들, 이게 요 지문의 주제 문장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 들어가시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뭐, 다시요? 요 개념 문장 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연습? 한마디로 뭐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뭐죠? 이 내용. 내가 보고 싶은 건 보겠다. 이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무거운 내용 가지고 내려가는 것과 내가 보고 싶은 건 보겠다. 이걸 가지고 반복적으로 바라보는 건 달라요. 내가 보고 싶은 건 보겠다. 이 내용 가지고 문제와 답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특히 일문단의 첫 번째 문장, 정의 문장 가지고 한마디로 뭐 관점으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스크 3 한번 전략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팩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핵심 키워드 타겟팅 연습하시고요. 정답 보기는 1:1 동의 매칭 훈련하시고 특히 오답 보기 바로 외우세요. 첫 번째, 디테일 중 일부만. 두 번째, 정도 차이가 다른 거. 그 다음에 맞는 거 틀린 거 섞은 거. 요 기준화해서 오답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론 사고 방식을 익혀두셔야 되는데요. 아까 강조드렸던 거꾸로 추론 전후 개념 익혀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타스크 3은 일문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일문단에서 그 정의를 주는 문장을 한마디로 뭐 관점으로 훈련하시고요. 이어서 리딩 고득점 팁을 한번 정의를 추가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자, 우리가 실제 시험장 여러분들 컴퓨터 앞에서 보기 때문에 평소에도 이미지 트레이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컴퓨터 앞에서 또는 책으로 보실 때도 여러분들 세워놓고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시험장 결코 조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있는 곳에서 응시하셔야 되고, 소음이 좀 힘드신 분들은 홈토플도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전 노트를 작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를 틀렸을 때 각도를 조금만 트셔가지고 좋아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틀렸다라고 했을 때 조치만 취해놓으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틀린 문제는 조치를 취해놓고 넘어가세요. 제가 말한 조치는 오답노트이고요. 그 오답노트를 언제? 실제 시험 전날에 본다는 생각으로 깔끔하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포인트요. 자, 그 다음에 시간 투자가 많이 되거나 집착이 되는 문제들은 어떻게? 빨리 풀거나 빨리 찍으셔야 돼요. 빨리 찍을 줄도 아셔야지만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시험 당일날 시험장 가기 전에요. 모의고사를 컴퓨터로 종이 안 돼요. 책으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컴퓨터 모의고사 풀어보고 점수 보지 마시고요. 머리만 좀 워밍업 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후 시험을 강추 드릴게요. 주중 수요일날 오후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무래도 주중은 주말보다 응시자가 적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들은 오후 시험을 강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 기본기이거든요. 지금 제가 많은 팁들을 알려드렸지만 결국 단어, 해석, 동요 실력이 뛰어나야지만 빠른 고득점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단어 잠깐 방법 제시할게요. 1단계 여러분들 선별 작업하십시오.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거, 헷갈리는 거 선별 작업하시고 그 다음에 발음할 줄 아셔야지만 빠른 스펠링 암기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 예문, 제일 중요하죠. 제가 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선생님 단어 암기 금방 까먹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까먹을 수밖에 없게 암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문맥 안에서 씀을 보면서 암기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예문이요. 근데 지금 이 1단계, 2단계, 3단계는 책상에서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누적해서 무한반복인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시면서 지하철, 버스에서 해주세요. 그리고 누적해서요. 예를 들어서 오늘 1에서 2강이다. 내일은 3에서 4강이 아닙니다. 내일은 1에서 4강 이렇게요. 그다음 내일 모레는 1에서 6강. 앞에 범위를 누적해서 새로운 범위를 건드리는 거죠. 최종적으로 테스트 과정을 거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저는 현장 강의에서 어떤 식의 이제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우리 밴드를 통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반마다 밴드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특히 아침 7시 반에 동기부여글을 올립니다. 여러분들 띄우는 거죠. 거기다가 단어 암기 영상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그날그날 숙제가 있습니다. 그 숙제를 리마인드로 올리는데 저만의 숙제 인증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인증 사이트에다가 밤 10시 전까지 항상 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요거 별표요. 또 저만의 자체 모의사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컴퓨터 환경에서 연습할 수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모의사 사이트에서 푼 내용 가지고 오답률이 집계가 됩니다. 그럼 저는 수업에서 이 오답률을 기반으로 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리딩 태스크 1, 2, 3의 이제 전략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 잘 익혀두시고 이 내용 가지고 많은 문제를 순발력 있게 풀어보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저는 해커스토플 리딩 박보라였고요. 평범과 인강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